네, 최근 우리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가게 바로 갑을 관계죠. 그중에 네. 뭐 자주 쓰는 말이 갑의 횡포, 을의 을의 눈물, 눈물. 자주 듣게 되죠. 그런데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사이버 공간에서도 발생한다고 하는군요. 네, 인터넷 기업의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서 있는 게 바로 네이버로 대표되는 포털 사이트 기업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 인터넷의 시장 질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네, 과연 온라인상에서는 슈퍼갑의 횡포라는 게 있긴 있는 걸까요?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 걸까요? 네, 이 시간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조사를 시작했는데 네. 이 네이버 뭐 막강하잖아요. 예. 뭐 누구나 네이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그렇죠. 정도인데 과연 네이버의 그런 압도적 우월한 지위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색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포털 사이트라 그러는데 포털이라는 뜻이 이제 관문이라는 뜻이어서 그렇죠.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정보를 취하려면은 반드시 검색을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따지면은 철도나 도로와도 거의 유사한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의 사업자가 현실로 따지면은 모든 철도와 도로를 장악하고 거기서 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 무슨 뭐 삼성이나 현대의 독과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독과점이에요. 아, 우리가 여기서 철도 사업을 갖고 있으면은 네. 이걸 장악한 다음에 자기가 상품을 만들어서 자기 상품부터 먼저 철도에다 싣기 시작하면은 네. 예. 어느 민간업체와 경쟁이 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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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검색 권력은 막강한 거다. 검색 권력. 예. 그럼 저희가 그 화면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네이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네이버의 초기 화면이 있는데요. 예. 근데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저기서 그렇죠. 이제? 꽃집으로 그렇죠. 저희가 꽃집으로 검색을 한번 해본 거죠. 네, 그럼 이제 나왔습니다. 저런 검색 결과가 있는데 좀 자세히 보면요. 예. 일단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지금 위에 뜨는 거죠. 네. 예, 일단 광고 준다, 저거다. 네. 네, 보시고 저 네. 꽃집 난플라워라는 게 제일 처음에 나왔고 뭐 예. 빠른 추천 꽃집 꽃배달이 있는데 네. 저 두 회사들 그리고 체크아웃이라는 표시가 보이네요. 오른쪽에 체크아웃. 네.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프리미엄 붙여주는 거죠. 예, 광고 좀 더 많이 돈 주면은 저게 아마 예. 비딩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예. 네. 광고하는 꽃집들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일반 광고 단가보다 높이 책정되는 방식인데 예. 사실 저런 것도 이른바 검색 권력이니까 가능하지 네. 일반 매체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돈을 내고 예. 예. 그 광고를 맡긴 꽃집을 앞쪽에 쭉 보여주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광고 시스템도 우리 뭐 매체 같은 경우는 광고가 이렇게 을려오면 이렇게 배치하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는 그 방식이 아니에요. 완전 독과점이기 때문에 네. 광고 하려는 업체들끼리 경매를 해요, 사실상. 저 부분을. 아, 꽃집끼리, 꽃집끼리 경쟁. 경매를 해가지고 네. 가장 높이 부른 사람이 올라가니까 네. 광고 단가라는 게 사실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거는 네이버를 비난할 게 아니라 아주 머리를 잘 써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게 하나의 이제 뭐 광고비를 더 예, 많이 낸 광고 사람한테 좋은 시스템인데 자리를 준다. 문제는 이제 이게 검색 권력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이제 이른바 시장 점유율이 검색 쿼리 기준으로 70%이기 때문에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검색어를 많이 입력하는 그 숫자가 네. 전체 검색 사이트에서 70%가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 70%가 네이버 검색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다음도 가고 예, 메이트도 가고 뭐 다양한 포털 사이트들이 있는데 다 검색하는 횟수를 합쳐가지고 예. 통합해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게 70%니까 네. 원래 이른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50% 이상이면은 예. 1개사가 예. 독과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네. 70%가 1개사. 그런데 그 70%라는 수치가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검색어를 치려고 들어갈 네. 때. 근데 쓰다 보면 네이버의 검색 기능이 사실 다음이나 다른 포털들보다 좀 편리하게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마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 똑같이 경쟁했습니다. 야후하고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네. 예. 근데 뭐 네이버가 좀 더 이제 잘하니까 네. 이제 검색이 올라왔을 텐데 네. 문제는 이게 검색이 일반 사업이 아니라 네. 다른 사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1차 권력이기 때문에 예. 검색 권력을 잡아놓기 시작하면은 네. 네. 그 다음에 하는 커뮤니티 사업이나 뭐 컨텐츠 사업이나 뉴스 네. 사업이나 다 장악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를 잡고 있다 민간 회사가 네. 유일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도는 지금 우리는 이제 민간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 다 지금 국가에서 이제 국가가 장악하고 가까워 있는 있죠. 예.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공정거래법의 시초가 미국인데 네. 미국에서 철도 사업을 민간이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사실 공정거래법에 나온 거죠 미국에서부터. 아, 저 19세기 후반에 그 그렇죠. 철도 예, 개발들의 철도 조합들을 해체시킨 거죠. 네, 그럼 철도 같은 국가의 기간 산업을 지금 인터넷상에서 네이버가 이게 점유를 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건데. 장악을 해서 예. 인터넷이라는 영토를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그 통치가 어떤 식으로 파생이 됩니까?
거니까 자, 이런 구체적인 제가 사례예요. 한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예. 원래 2000년 초반에 인터넷 붐이 크게 났을 때 네. 네. 영화 정보 사이트가 한 40개가 있었습니다. 아, 영화 정보 사이트가 막 큰 시장을 이루고 있었는데 네. 네이버에 어떤 영화 제목을 딱 검색하면은 네이버 자신들이 만든 정보 제공을 먼저 위로 띄워버리고 네. 예. 나머지 회사들을 밑에 내버리니까 네. 순식간에 다 무너졌어요. 영화 정보 사이트가 시장에. 네. 한 2년 만에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는 건 무슨 없어진 거죠, 그냥. 회사가 망했다. 네, 왜냐하면 네이버로 영화 검색을 하면은 영화 정보 사이트로 넘어가줘야지 사는데 네. 네이버가 만든 영화 정보를 맨 위에 이렇게 크게 띄워놓고 네. 남의 회사들은 밑에 깔아놓으니까 이 시장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꽃집의 경우는 각각 자기끼리 경매를 해서 돈을 많이 준 데를 위쪽에 띄운다 그랬는데 네. 혹시 영화도 그렇게 하나요? 영화 사이트 그러니까 그렇죠. 꽃집은 그렇게 경쟁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만약에 네이버가 꽃집 차리면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색하자마자 무조건 네이버께 위에 뜨니까. 네. 그 영화는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이제 시장이 무너지는데 네. 유머 사이트도 있었어요. 유머 사이트도 네이버가 만들어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 현대, LG, SK에 재벌이나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 하나 한다고 시장 통째로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네. 그 정도 권력은 없는데 네이버는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시장 하나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무너진 게 그러면 영화 같은 거 말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아까 것들이 있죠? 최소한 이제 영화 그리고 부동산 중개 부동산. 사이트 네. 네. 뭐 다죠. 다 거의 다입니다. 네이버가 들어가는 건 다예요. 자, 다 시장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저 네이버를 비판하는 분들의 얘기는 네. 네이버가 처음에 뭐 부동산 114니 그런 업체들 다 그 입점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노하우를 싹 배운 다음에 직접 예.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까? 전 계속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이 국민들이 네. 뭐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아이디어를 훔쳐가지고 사업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비판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뭐 사람 그렇죠. 빼가기, 네. 기술 네. 빼가기 그거죠. 네. 이거는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한 100배 더 사악한 건데 네. 네. 사람 하나 빼가가지고 만들어도 어차피 시장에서 중소기업과 경쟁을 하는데 예. 물론 대기업 유리하겠지만은 이건 원천적으로 경쟁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악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너무 저 표현은 좀 셌습니다만 만약에요. 그러니까 변 대표께서 사악하다고 네. 얘기하셨는데 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걸 어떻게 보고 있으면 그분들도 그 생각이 왜냐하면 들잖아요. 이제 그냥 검색해가지고 결과 빨리 보면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영화 정보 서비스라는 게 네이버가 하든 다른 사이트가 하든 큰 네. 질적 차이가 안 나오니까 네. 별 생각 없이 계속 쓰는 거죠. 그냥 계속 위에 있는 거를.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공정 입장에서는 예.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뭘 보겠다는 겁니까?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네. 네이버에 검색 독점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네. 과징금을 내렸는데 네. 이게 고등법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네, 저도 이제 판결문을 봤는데요. 이제 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네. 네이버가 검색어 시장에서는 70%를 갖고 예. 있는 절대 강자인 것은 독과점 지위인 건 맞다. 그러나 부동산, 꽃집, 영화 각각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렇게 압도적인 지위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공정위도 그랬었고 그 당시 법원도 그랬었고 네. 검색 권력의 성격을 간과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검색을 다른 메일이나 커뮤니티 사업과 거의 동일시해서 보니까 네. 네. 검색 독점 맞다. 근데 다른 거는 아니지 않냐가 나오는데 네. 모든 문제는 검색 권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거는 그 당시 이해가 없었는데 네. 지금 다시 한다 해도 똑같은 문제가 걸릴 거예요, 이 문제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정거래법으로 네이버를 이렇게 제재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은 오프라인 기업을 머릿속에 넣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네. 이런 유형의 기업을 대비하고 있는 조항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인터넷 미디어 협회에서는 네. 검색 서비스 사업자법을 일찌감치 발의를 해놨었어요. 네. 왜냐하면 검색 서비스 사업자법으로 네이버가 이제 그렇게 사업자 등록을 해서 네. 검색 사업자는 검색 리스트를 투명하게 배열을 해야 되고 자사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올릴 수 없도록 제재를 하고 그런 네. 식으로 특수 규제를 해야지 예.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은 어려울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저 말씀하실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50%가 넘을 경우에는 시장 지배자로 바로 뭔가 제재가 들어간다 이게 그랬는데 다, 예. 네. 70%까지 가는 동안 공정위는 뭘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조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 무효가 나온 거죠. 조치를 하긴 아. 했는데 그다음부터 손 뗐습니다 완전히. 네.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공정위도 정밀하게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이 무효 판결 내리기 전에 네. 네. 검색 부분만 정확하게 짚어서 검색만 밀고 갔어도 충분히 예. 되는데 좀 이상하게 규정을 했단 말이죠, 포털을. 검색, 메일, 커뮤니티, 전자상거래라 이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네. 법원도 왜 검색 독점을 얘기해놓고 이렇게 다양한 걸 늘어놨냐. 그러니까 네.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 최근에 공정이나 법원은 좀 그래도 인식이 좀 됐을 겁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검색 권력을 가진 네이버가 어떤 수익 구조, 즉 수익 구조를 내는 게 사실은 자사의 것을 올리는 게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예. 그렇게를 원래는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네. 네.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네이버가 매출액이 2조 4천억인데요. 예. 1년에 2조 1년에. 4천억 원. 근데 영업이익이 7천억입니다. 네. 네.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에요. 매출액 대비 거의 30% 영업이익이 되려면요. 네.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엄청난 기술이 있는 기업들만 가능합니다. 근데 가령? 네이버는 기술이 없어요. 네이버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이거? 근데 이런 기업이 영업이익을 30% 얻는다 그러면은 네. 뭔가 남의 거를 뺏어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남의 거를. 근데 일단 뭐 특별한 기술이 없다. 검색을 친절하게 해주는 것. 네. 가령 그러면은 네이버가 이렇게 기술이 없다면 네. 다음이나 네이트 같은 데가 왜 네이버만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대한민국 검색 사이트가요. 이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구글을 위주로 예,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구글은 엄청난 검색 기술에 투자를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갔는데 예. 네. 그래서 지금 구글 사이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검색창 하나 덜렁 그렇죠. 띄워놨습니다. 그렇죠. 구글의 초기 구글은? 화면이요. 예. 자기들이 컨텐츠 생산 안 해요. 그러니까 네. 모든 미국의 한 10만 개 이상 사이트들이 구글을 기반으로 이 클릭수를 넘겨서 성장하기 때문에 네. 구글 하나가 10만 개 인터넷 기업을 키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네. 근데 한국의 포털들은 그렇게 검색의 기술을 투자해서 글로벌로 나가지 않고 네. 한국에 있는 중소업체 컨텐츠들을 그냥 복사하기를 해가지고 긁어오고 언론사 컨텐츠를 헐값에 가져오고 이렇게 블랙홀형으로 왔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구글이 네. 네이버처럼 그 초기 화면을 통해 일단 구글에 오면 딴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다 끝내십시오가 이제 네이버의 전략인데 네.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이유가 어디 규제가 예.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기업이 착해서입니까? 첫 번째는 구글의 이 사시가 악해지지 말자는 사실을 처음부터 창업 때부터 내세웠어요. 악해지지 좀 말자. 다시요. 네, 좀비 앱을 해가지고 예. 악해지지 말자. 왜냐하면 검색 권력을 자기들도 아니까 네. 검색 권력 장악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애초에 창업할 때 악해지지 말자는 표를 걸어놨습니다. 잠깐만. 기업의 모토가 예, 악해지지 말자요. 악해지지 말자. 예, 예. 그럼 창업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예, 근데 예. 만약에 구글이 지금 미국에서 네이버처럼 했다가는 네. 어마어마한 소송 걸리죠. 뭐 몇 조 원짜리 소송 걸립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러면 소송을 하는 주체는 누구죠? 이제 그러면? 피해 기업들이죠. 피해 기업들. 예, 예. 아니 그러면 이제 구글이 네이버와 다른 전략을 쓰는 것은 일단 회사의 방향이 그렇다는 거. 예, 예. 규제나 정책이 달라서 그건 그런 있어요. 건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 정책은 별로 없는데 네. 이제 미국은 이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민사로 많이 돌아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네이버식으로 막 남의 거 긁어오고 자사 콘텐츠를 위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했다가는 소송에 걸려서 못 버티죠. 그렇게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이버도 이제 뭐 항변할 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글을 봤는데 예, 예. 네이버에 있는 직원이 그 인용한 말씀하신 걸 신문 기사가 인용한 겁니다. 네. 웹툰 이것도 역시 뭐 그 만화책 시장을 죽였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네. 웹툰이야말로 네이버에서 공짜로 보여주고 있지만 만화방에서 죽어가던 만화 시장을 살려낸 거다. 그리고 신인 작가의 등용문 역할을 그 네이버가 많이 하고 있다. 그 본인들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만화 컨텐츠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들이 나와서 시장이 형성되면은 그걸 네. 검색으로 연결만 시키면 되지. 왜 본인들이 만화가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실제로 중소 만화 컨텐츠 사이트를 다 죽이고 독과점 된 상태에서 만화가들을 착취하고 다니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면 안 되는 것들 자꾸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신문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 신문사들을 네이버가 30억 들여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했는데 네. 전 그런 것도 왜 네이버가 돈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뉴스 미디어까지 장악을 하는데 네. 우리가 현대 삼성만 하더라도 뭐 사건 터지면 국민들이 다 아는데 네. 네이버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네이버가 한 100개 이상 언론사들을 가지고 콘텐츠 서비스 하지 않습니까? 네. 자사가 지금 이번에 네이버 뭐 공정거래위가 조사한다 이런 기사들 네이버가 노출시킬 것 같습니까? 안 시키... 네이버의 비판적 기사를 절대 노출 안 시키죠. 아니요, 근데 이제 편집을 안 하잖아요. 편집을 손으로 하죠. 모바일이나 그 네이버 모바일이요? 뉴스홈에 하는데 네. 포탈의 불리한 기사들은 절대 노출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사의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 내용을 거예요. 편집하진 않지만 어떤 노출시키는 위치나 이런 것들은 노출 안 시키는 거죠. 편집을 예, 그냥 바닥에 깔아놓기 때문에 모르는 종이 거죠. 신문에는 나와 있지만 네. 그렇죠. 네이버로 뉴스를 보는 분들은 이 전혀 모르는 거죠. 예. 보기가 어렵다. 예, 그거는 재밌는 게 네이버하고 경쟁 상대인 다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럼 네이버가 공정에 이렇게 제소당한다 그러면 다음도 올릴만한데 다음도 안 올려요. 예, 서로 같은 동종업체니까 네. 다음이 공격받아도 네이버가 안 올리고 예. 네이버 공격받아 다음이 안 올리고 이렇게 카르텔에 묶어가지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거죠. 사실 요즘에는 지하철이나 뭐 버스 같은 데 보면 모두 다 뉴스를 인터넷이나 그렇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접하고 사실 네. 신문이나 뭐 방송은 좀 쳐져 있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게이트키핑의 역할을 네이버가 그렇죠. 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국민들의 한 지금 인터넷 뉴스 소비에서 한 92%가 포털에서 뉴스를 보게 돼 있는데 네. 그 포털의 뉴스 메인에 안 뜨면은 뉴스가 아닌 겁니다. 네. 네. 근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막 삼성, 현대가 문제되는 거는 다 탑에 띄면서 네. 포털에 문제되는 거는 감추니까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는요. 그동안 네. 저 네이버에서 기사를 많이 안 보고 전 주로 이제
올드 미디어를 많이 인용한 쪽이었는데 네. 삼성 뭐 결국 그랬잖아요. 저 삼성이 생태계를 망쳤다 네. 그런 비판을 받고 네. 이 동물원 비유하는 네. 정치인도 나오게 했는데 네. 예. 이런 대기업들의 그 중소기업과의 네. 관계, 좀 일방적인 게 많았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것을 네이버는 어떻게 다뤄왔습니까? 계속 올렸습니다. 예,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네. 삼성, 현대가 중소기업 착취한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볼드체로 메인에 올려가지고 예. 국민들의 골드체로 시선을 했다는 게 뭐예요? 붉은 아주 채. 붉은 채로 해가지고 눈에 띄게 해가지고 네. 국민들의 시선을 글로 돌려버리고 네. 자기들은 이제 언론 권력과 검색 권력이 있으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은폐오고 그래서 제일 재밌는 사람이 사실 뭐 이게 안철수 의원이에요. 안철수 의원의 안랩이 네이버한테 먹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네. 네이버가 막강한 검색 권력 갖고 있으니까 네. 이른바 백신 사업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안랩이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네. 네이버가 그냥 검색을 이용해서 무료로 확 뿌려가지고 네. 안랩이 휘청거렸어요. 네. 그래서 결국 안철수 의원이 백기투항해서 네이버한테 항복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항복해서 예,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안랩 서비스를 네이버에다가 무료로 제공해가지고 네. 네. 무료 서비스로 네이버가 네이버에서 차게 된 제공하는 겁니다. 무료 예. 백신이 있었던 거기에다가 거죠. 이제 안랩이 예.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냥 먹힌 거예요, 네이버한테.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삼성, 현대는 지금까지 공격을 하죠. 뭐 네. 동물원 하면서. 네. 근데 그 이후로 안철수 의원이 단 한 번도 포탈이나 네이버를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언론 권력 때문에 그래요. 언론 권력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2009년도부터 네이버와 담을 비판했으면요. 네. 대선 후보 못 됩니다. 안철수 의원을 집중적으로 띄운 게 네이버하고 담입니다. 네. 계속 뉴스를 띄운 겁니다. 네. 둘이 거의 유착관계 수준이죠. 그러면 우리도 규정을 고치거나 아니면 공정거래법에서 포탈 관련된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아까 제시한 네.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검색서비스 사업자법과 네. 포탈의 언론 권력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이미 2007년도에 입법 발의해놨어요. 예. 이번 국회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예. 정확하게 한국에 있는 다른 법 규정 논리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네. 그거 입법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 정치권들이 안철수 의원처럼 국민들의 존경받고 교과서에 많이 실리는 그런 존재도 그 포털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못 했는데 네. 네. 국회의원들이 이 네이버를 부담스럽게 만든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심재철 최고위원이 작년 대선 때 포탈의 뉴스 편집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저희랑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그 카카오톡인가 뭔가에서 음란물 네. 좀 보다가 음란사진 그랬죠.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일주일 내내 네이버와 다음이 심재철 의원 보복 죽이기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인들이 수가 예, 되겠죠. 아, 자, 예. 보복 편집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일주일 내내 그 심재철 의원의 뭐 음란사진 보는 거를 뉴스를 쉴 새 없이 올리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사가 되죠. 기사거리 되는데 여당의 중진 의원이 예, 그런 예. 일이 됐기 근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네. 다른 매체 편집과 예. 다음이나 네이버 편집 보면은 뭐 압도적으로 다음하고 네이버가 보복을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도 사실 알아요. 정치인들도 알기 칭찬하는 일은 때문에. 아니고 또 네.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안이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또 누군가 정치인이 그런 일을 했다는 정치인이 게. 누구도 예.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실수에 대해서 네이버와 다음이 마음만 먹으면 100배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 알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 협회가 이제 제기한 법안을 발의를 해줄 의원들이 없는 거죠. 무서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입법을 통해 법제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고요. 쉽지가 않아요. 예. 네. 국회의원들이 겁먹고 있기 때문에. 그건 네. 또 네이버의 권력 때문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번 재밌는 게 이 정도로 공정위에 걸렸으면요. 주가가 폭락해야 정상인데 주가가 네. 뜨고 있어요. 네. 네. 이미 시장에서 아는 거예요. 정부가 네이버한테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서 네이버의 네. 권력을 시장에서 이미 인지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저희 이제 그 생방송 프로에 출연해서 네이버에 네. 대한 비판적인 말씀을 주었습니다. 네이버는 그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 그럼 비판적으로 보복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꼭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보복이란 거죠. 몇 번 하고자 했는데, 몇 번, 이제 보복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이제 네이버하고 다음은 저와 관련된 기사는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아예 올리진 않죠. 왜냐하면 나쁜 기사 올렸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올리진 않죠. 아예. 그냥 네. 예,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제가 최근에 무지막지한 이슈들을 이제 만들고 엮여 있는데, 그렇죠. 포탈 메인에 한 건도 안 뜹니다. 제가 저 관련 이슈는. 아예 못 띄우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다음에서 네. 낸 실행에 대해서 제가 종북주의자라고 어쩌었다는 거짓말 기사를 올렸다가 제가 소송 들어간다 해가지고 내려버렸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는 더 못 올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네이버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계기로 네. 그 포탈이 갖고 있는 그 인터넷 업계에서의 가불관계에 대한 얘기를 짚어봤습니다. 맺힌 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8년째 싸워와서 잘 압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